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당 교육의 재조명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교육기관, 서당에 대한 이야기죠. 맞아요. 단순히 오래된 학교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담긴 곳이니까요.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서당이 어떤 곳이었는지, 또 누가, 왜, 뭘 배웠는지,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우선 서당, 이게 정확히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? 네, 자료에 잘 나와 있듯이 서당, 수당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주로 마을 단위로 있었던 사설 교육기관이었어요. 나라에서 세운 관학하고는 좀 달랐죠. 아, 민간 주도였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민간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세워서 글이나 유교 예법 같은 걸 가르치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. 근데 단순히 지식만 배운 건 아니고 뭐랄까 인격 수양 그런 역할도 했던 공간입니다. 기원이 고구려 경당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고려 때 기록도 있다니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깊네요. 네, 상당히 오래됐죠. 특히 조선 후기가 되면 일반 백성들의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거의 모든 마을에 서당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보편화됩니다. 와, 그 정도였군요. 당시 교육열이 정말 대단했나 봐요.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평민 자녀들도 서당에 많이 다니게 되고요. 그 김홍도 그림, 서당 아시죠? 거기 보면 아이들 연령대도 다양하고 분위기도 좀 시끄럽적게 보이잖아요. 네네, 그 그림 유명하죠. 훈장님 몰래 우는 아이도 있고. 그럼 어떤 아이들이 주로 다녔고 또 왜 다녔을까요? 어린아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? 초기에는 아무래도 양반 자제들이 많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평민 자녀 비율이 확 늘어납니다. 신분에 따라서 배우려는 목적도 좀 달랐겠어요. 그쵸?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. 양반 자제들은 뭐니 뭐니 해도 과거 시험, 아, 입신양명. 네, 그걸 통해서 이제 관직에 나아가는 걸 목표로 삼았을 거고요. 반면에 평민들은 당장 글자를 읽고 쓰는 그런 실용적인 능력이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데 좀 더 중점을 뒀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럼 서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? 자료 보니까 핵심이 세 가지던데요. 강독, 제술, 습자. 네, 맞습니다. 강독은 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거고요. 제술은 시를 짓거나 짧은 글짓기 연습, 그리고 습자는 붓글씨 쓰는 거죠. 교재는요? 교재는 아주 기초적인 천자문부터 시작해서요. 동몽선습이나 소학 같은 걸 거쳐서 나중에는 사서삼경까지 학생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갔습니다.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점은 요즘 맞춤형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서당에서는 이미 학생 한 명 한 명 능력이나 진도에 맞춰서 개별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. 이게 정말 현대적인 의미의 맞춤형일까요? 아니면 그냥 뭐랄까 체계가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? 그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핵심은 이제 일률적인 커리큘럼이 없었다는 거죠. 각자 능력 따라서 같은 책이라도 배우는 속도가 다 달랐으니까요. 이걸 개별화 학습의 초기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도 있었죠. 훈장님의 자질이나 역량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좀 차이가 많이 났다는 점, 이건 자료에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요. 그 독서 100편 애자연, 그러니까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그 정신도 강조됐다고요? 엄청 반복 학습을 시켰나 봐요. 그렇죠. 요즘처럼 빨리빨리 정보 습득하는 거랑은 좀 다른 접근이죠.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깊이 파고드는 방식이었어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승경도 놀이라고 놀이를 통해서 관직 체계나 지리 같은 걸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했어요. 아, 놀면서 배우는 거네요. 네. 학습이랑 놀이의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던 거죠. 서당하면 사실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잖아요. 엄한 훈장님, 회초리 이런 거요. 분위기가 늘 그렇게 딱딱했을까요? 엄격한 규율이 있었던 건 맞아요. 체벌도 있었고요. 당시에는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훈육 방식이었으니까요. 네. 하지만 그 김홍도 그림 속 장면처럼 웃음이 터지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. 약간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해요. 훈장님들이 학식 수준은 좀 다양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마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이자 스승이었거든요. 아, 단순히 글만 가르친 게 아니군요. 그럼요. 인성 지도도 하고 때로는 마을의 중요한 일에 조언도 해주고 그런 역할까지 하셨죠. 책 한 권을 다 배우면 책거리라고 해서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도 흥미롭던데요. 요즘으로 치면 프로젝트 끝나고 회식하는 그런 느낌일까요? 하하,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성취를 다 같이 축하하고 그런 공동체적인 유대감이나 사제 간의 끈끈한 정,
이것도 서당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. 네. 자, 그럼 이제 이 서당 교육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, 교훈은 뭘지 좀 정리해둘까요? 네, 몇 가지 중요한 가치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학생 수준에 맞췄던 그 개별화 교육의 가능성, 맞춤형 학습. 그렇죠. 그리고 지식뿐 아니라 인성을 함께 기르려고 했던 전인교육적인 지향, 또 놀이와 배움의 조화,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그런 인격적인 신뢰관계, 이런 것들은 현대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. 물론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겠죠. 유교 경전 중심의 좀 편협한 내용이라든지 암기 위주의 학습 방식, 또 훈장님 역량에 따른 교육 격차 같은 것들이요. 네, 맞아요. 그런 한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.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당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,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사람됨을 가르치려 했다는 점,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됨의 교육이라. 네. 그래서인지 최근에 일부 대안학교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서당의 교육 원리를 좀 현대적으로 되살리려는 시도들도 있고요. 네, 오늘 서당 이야기를 통해서 수백 년 전 우리 교육 방식 속에서도 맞춤형 학습이나 인성 중심 교육, 또 즐거운 배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시대적인 제약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교육 철학만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란 무엇일지, 또 서당이 남긴 지혜를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